안녕하세요. 문학채널 심리상담사 김중진입니다. 저는 인성으로 성공하라 저자고요. 열악인성심리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나뭇잎들이 말라 비틀어가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지난 세월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은행잎이 떨어진 가로수 아래를 바라보면 황금빛 윤관을 깔아놓은 동화의 세상 같은데요. 가까이 가서 보면 은행잎들이 시들어지고 또 빛이 바래지고 찢어진 채로 뒹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데 자세히 보면 가슴 아프고 가까이 보면 우울해집니다. 아름다운 것만 보겠다는 욕심으로 멀리서만 볼 일도 아니고요. 심리적인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면 무관심해 보이고 또 너무 가까우면 인간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엊그제는 전화상담을 한꺼번에 3명을 했습니다. 모두 다 시들고 찢어지고 말라 비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울을 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가끔,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짧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겠죠. 상담을 한 아버지는 25살 먹은 딸이 죽겠다고 한다며 화를 내서 계속해서 자기 말만 했고요. 또 한 사람은 30살인데 친구들이 하는 게 아주 짜증나고 꼴도 보기 싫다는 이야기를 숨도 안 쉬고 한 50분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엄마와 다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저에게 화를 나고 전화를 또 끊어버렸습니다. 낮은 톤의 우울한 목소리들.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인지 하고 싶은 일이 마음대로 안 돼서인지 화를 품고 사는 우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들어줄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나마 상담자는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잘 들어주는 편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계속할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말을 들어주면 감사한 일이죠. 꿈이 있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다고 합니다.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꿈을 실현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표정이 밝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우울할 새가 없습니다. 오늘은 박지학 시인의 지난 세월이 한나절 햇살보다 짧았다라는 시집에 있는 꿈을 발굴하다라는 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언어가 무엇인지, 내가 솔깃하는 문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려드릴게요.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꿈들이 퇴색하지 않고 상자 속에 갇혀 있었다. 시간과 의식이 질서 있게 살아가기 힘든 시기에 가장 수월한 것은 꿈을 죽이는 일이었다. 나에게 밤은 깨기 힘들게 여전히 젊었고 꿈은 절망 속으로 안주해버렸다. 뒷덜미를 치고 숨어버리는 꿈을 찾아 상자를 등에 지고 발버둥치는 한심한 일을 되풀이하였다. 상자를 부수기에는 힘이 없었다. 그래도 바람이 점점 상자를 부식시켰고 나는 꿈을 발굴하려고 노력하였다. 지금도 끝내 발굴하지 못한 꿈을 재워두고
의자에 앉아 점점 가벼워지는 꿈들을 바라보며 햇볕을 쬐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 시 제목에서 발굴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의식이 질서 있게 살아가기 힘든 시기에 가장 수월한 것은 꿈을 죽이는 일이었다라는 게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죠. 이 시는 꿈을 발굴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 꿈들, 가장 수월한 것은 꿈을 죽이는 일, 절망 속으로 안주해버리는 꿈, 뒷덜미를 치고 숨어버리는 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꿈을 발굴하려고 노력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끝내 발굴하지 못한 꿈을 재워두고 가벼워지는 꿈들을 바라보며 햇볕을 쬐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은 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안주해버리고 숨어버리더라도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 내 생각 속에 잠들어 있는 꿈을 깨우고 발굴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꿈을 발굴하며 사셨나요? 제가 시작하면서 상담 사례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 꿈에 관한 이야기, 꿈에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상담은 죽어버리려고 하는 자식 이야기였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한 자식이 꿈도 없고 아르바이트마저도 안 하는 것이 답답해서 가부장적으로 소리 지르고 취직하라고 끊임없는 압박을 한 것이죠. 이것도 꿈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30살 여자가 지금은 나라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이제 직장을 구하는 중인데요. 잘 나가는 친구가 주변에 있어서 믿고 화난다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끝으로는 한 사람은 대학을 나와서 놀다가 평생교육원에서 자격증 따려고 공부를 하는데 엄마의 잔소리가 싫고 어떤 때는 엄마가 자기 눈치 보는 것 같아서 싫다는 이야기를 1시간 동안이나 하다가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또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엄마로 느껴진 거죠. 며칠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JTBC 예능 프로그램으로 조각 영상이었는데요. 시청자가 보낸 사연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장면에서 몇 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엄마에게 한 달에 40만 원씩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여자친구와 20만 원씩 나눠 갖고 사는 30대 백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모든 출연자가 백수를 비난하는 가운데 오직 신해철만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 난리라고 하면서도 막상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며 비판을 하는데 그건 요즘 사람들이 정신력이 약해서라고 보면 안 된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땀을 흘리는 것과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상태에서 힘든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몸이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밝은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경청하고 공감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신해철 씨가 말한 그 이야기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눈물이 난 이유는 상담한 사람들과 그 상담한 아버지 자식까지도 다 그 미래가 보이지 않기에 어떤 일을 박차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저에게 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고 허무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인데 더 깊은 공감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반성의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나 할까요? 저희 아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으나 1년도 안 돼서 잘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견디지 못한 몇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미래가 안 보였기 때문인 거죠.
교류 분석을 만든 심리학자 에릭 번은 인생 각본이란 독특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자기 인생 각본을 스스로 만들어 살아간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가 말한 인생 각본을 정리하면 사람은 각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에 썼던 초기 각본을 재현하면서 거기에 살을 붙이면서 완성해 간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초기 각본이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엄마가 너 낳을 때 엄마가 아파서 진짜 죽을 뻔했어 라는 소리를 듣고 짜인 초기 각본은 엄마가 나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빠나 할머니가 자기한테 전혀 관심이 없이 그런 느낌으로 살아온 친구는 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초기 각본을 쓸 수가 있고요. 우리 아이 몸이 약해요 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는 난 건강하게 살 수 없을 거야, 일찍 죽을 거야 라는 각본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두운 곳이나 산속 같은 곳에서 공포를 느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그때는 그 공포를 자기 각본으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각본으로 쓰여졌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면서 점점 사라지기 마련인데요. 그 어린 자아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 상담한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에 힘든 각본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꿈을 발굴하는 일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마음까지 차가워진 것일까요? 우울이든 아니든, 분노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늦가을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의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까지 읽어주면 더 좋겠지요? 시들어가는 가을, 싱싱한 꿈을 찾고 싶어서 박지학 시인의 꿈을 발굴하다라는 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채널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